네, 미국의 상호관세 전쟁에 중국은 즉각 받아치고 있습니다. 시진핑 주석은 두렵지 않다며 항전 의지를 밝혔고 왕이 부장은 미국은 무모하게 행동하지 말라고 경고했죠. 미국은 유예와 면제 카드를 쓰며 흔들리고 있는데 중국은 언제까지 관세 충격을 견딜 수 있을까요? 두 분과 토론해 보겠습니다. 박승찬 용인대 중국학과 교수, 박한진 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지역대학원 특임교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미중 관세 전쟁 지금 돌파구가 보이질 않는데 늘 하루가 자고 나면 지금 상황이 바뀌고 있습니다. 주말에도 중국의 보복 관세 수위를 높이고 미국이 주요 제품, 전자제품에 대한 관세 면제를 했는데 박수장 교수님, 좀 바뀐 상황, 지금 어떻게 바뀌어 있는 겁니까? 지금 이 관세 전쟁. 일단은 그 앞에 나온 멘트부터 조금 제 생각을 좀 말씀드리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네. 일단 글로벌 지금 관세 전쟁의 완화에 대한 기대감으로 달러가 약세다 뭐 이렇게 말 나온 것 같은데 네. 사실 이게 그 글로벌 관세 전쟁의 완화에 대한 기대감보다는 사실 지금 국채를 매도하고 있고 여러 가지 달러에 대한 가치에 대한 여러 가지 그 시장에 대한 반응이 이제 지금 이걸 반영했다라고 이제 보는 게 맞고 사실 글로벌 관세 전쟁은 이제 시작인 거죠. 이제 시장이다. 완화가 저는 아니라. 개인적으로 그 전에도 계속 말씀드리지만 미중 간에 이어지고 있는 이런 관세 전쟁, 그다음 뭐 우리가 얘기한 전략 경쟁, 패권 부분들은 잠시 또 이야기했지만 반도체 이 품목 관세부터 해서 계속 줄줄이 이어질 것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관세 전쟁은 이제 시작이다. 상당히 두렵네요. 시장은 조금 완화될 걸 기대하고 있는데. 최근에 지금 워낙 하루하루가 이슈가 지금 바뀌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지금 뭐 오전에 했던 이야기 의미가 없고 어제 했던 이야기는 더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좀 기대를 했던 게 지금 결국 그 중국과 미국 간에 지금 145% 미국의 대중국 145% 펜타닐까지 포함해서요. 20% 포함해서 그다음에 중국은 125%인데 근데 이게 그 전에 이제 하면서 며칠 전에 이제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반도체 플러스 이제 스마트 가전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 부분들은 빼주겠다. 상호관세에서 빼겠다. 한 20개 품목 그 스마트폰, 그다음에 컴퓨터 이런 부분인데 이게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그건 아니다. 그건 포함이 되는 거다라고 하면서 또 지금 시장이 지금 막 변화되고 있고 급물살을 타고 있고 지금 여기에 지금 뭐 애플이라든지 뭐 삼성 전반적인 부분에서 시장이 지금 매우 지금 긴장되어 있는 상태다. 네. 관세 전쟁은 뭔가 완화 기대감이라고 제가 표현을 썼습니다만 이제 시작이라는 점 이렇게 박승찬 교수께서 강조를 해주셨고요. 중국은 즉각적으로 이제 125%로 올렸는데 그 이후에 미국이 20개의 전자제품에 대한 관세 면제를 했거든요. 그 이후 중국은 아직 또 다른 뭔가 대책이 나올 법한데 박한진 교수님, 이 중국은 굉장히 머뭇거리지 않고 지금 반격에 즉각하잖아요. 예. 어떤 계획으로 지금 중국은 이런 관세 전쟁에 임하고 있는 것 같습니까? 예, 국가 최고 지도자도 얘기를 했고 중국 주요 매체에서 일제히 지금 나오는 목소리가 끝까지 간다고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끝까지가 어디까지냐 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이길 때까지인가 하면은 그게 아니고 미국이 지칠 때까지라는 겁니다. 미국이 지칠 때. 예. 그 얘기는 안에 상당히 많은 것을 내포하고 있다고 봅니다. 무엇이냐면 지금 단기적으로는 우리가 중국이 불리하다고 생각을 했었죠. 아무래도 해외 시장이 중요하니까는요. 그런데 이게 조금 지나가다 보니까 지난 2, 3일 사이에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만은 미국에서 트리플 쇼크가 오고 있다는 얘기가 상당히 심각해지지 않습니까? 주가 떨어지고 채권가 고금리, 떨어지고. 그다음에 고취업, 이 환율 문제 또 흔들리고. 근데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게 장기간을 가게 되면은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다 하는 얘기가 지금 많이 나오죠. 현재 이제 중국은 그 기본 자세는 1대1로 2에는 2로 대응하겠다. 즉각 맞대응이 돼 있고요. 전 세계에서 이런 포지션을 갖고 있는 국가는 중국이 하나입니다. 그다음에 또 한 그룹은 유럽 국가들이에요. 유럽은 적절하게 돌려주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한국, 일본, 인도, 영국 같은 국가들은 대화와 협상 모드를 강조하고 있고요. 또 한 그룹은 베트남입니다. 절대적으로 수출에 의존하는 국가들이죠. 그러니까 국가의 경제 특징이 그대로 반영이 다 돼 있는데요.
중국이 앞으로 어떻게 할 건가? 네. 저는 계속 끝까지 갈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미국이 지쳐서 양보할 때까지. 양보할 때까지요. 아, 그래요? 그리고 국가 최고 지도자가 이런 얘기를 했다는 것은 어떤 희생이 따르더라도 하겠다는 것이고요. 앞으로 양상은 만약에 이것이 잦아들지 않는다고 한다면 두 사람이 물 밑에서 숨참기 게임을 하는 이제 그런 양상이 되지 않을까. 물 밑에서 숨 참기 게임을 한다. 예. 그렇게 되면 그게 어떤 말이냐면 둘 다 헉헉 올라오는데요. 예. 이게 어느 정도 단계가 되면 우리 올라가서 숨을 잠시만 쉬고 다시 들어와서 하자. 이제 이런 양상이 옮겨질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러네요. 그래서 강도는 좀 강약의 조정이 있겠지만 이제 중국은 계속 맞받아치는 전략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미국이 상호관세, 중국을 제외한 상호관세를 90일간 예외를 했고 또 스마트폰, 반도체 20개 품목을 일단 상호관세 예외를 하는 걸 보니까 미국이 한 발 물러나는 것 같은데 네. 중국은 전혀 그렇지 않고 즉각 받아치는데 중국인들 이런 관세 파장을 제대로 견딜 수 있나? 중국은 도대체 무슨 칼과 무슨 무기가 더 있을까? 견딜 수 있는 힘이 있나? 일단은 지금 분위기는 말씀을 비슷하게 하셨지만 조급한 미국과 느긋한 중국은 분명해 보인다라고 보여지고 일단 중국은 이미 그에 대한 카드를 많이 대응 시나리오는 했다. 그래서 바로 즉각 시나리오가 나오는 건데 예. 이렇게 보는 거 일단은 수입 의존도가 높은 미국이 더 불안할 수밖에 없다라고 물론 우리 일단 중국의 수출 기업 영탁을 받는 건 맞습니다. 근데 네. 수입 의존도가 높은 미국이 더 불안할 수밖에 없다. 그럼 일단은 지금 작년에 2024년도에 미국이 중국에 수입한 게 지금 한 4,389억 달러 정도 되거든요. 그 내용을 보면 소비 가전이 제일 많습니다. 소비재, 그러니까 우리 같은 가전, 그러니까 디지털 제품이죠. 그러니까 스마트폰, 컴퓨터가 한 22%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결국 지금 우리가 흔히 지금 나오는 이야기처럼 아이폰이 지금은 뭐 우리 돈으로 했을 때 한 뭐 120, 30만 원 정도인데 이게 400만 원, 500만 원 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예. 그러면 결국은 이제 미국 소비자들이 견딜 수 없는 없는 거죠. 그다음에 가구도 지금 한 19% 중국에 사가지고 하는 게 그렇습니다. 의류 소비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문에 지금 지금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 난 자료를 보더라도 2024년도만 해도 지금 소비자가 받을 피해가 결국은 연간 평균으로 봤을 때 1인당 봤을 때 한 2,600달러. 2,600달러. 그게 이제 125% 관세가 부과됐을 때는 미국 소비자 전체가 했을 때 매년 한 800억 달러를 부담을 해야 되는 경우. 그러니까 물가 상승이 매우 크게 작용할 것이다라는 게 첫 번째고 두 번째가 결국 지금 중국에서 미국으로 수출하는 것도 중에서 중국 기업도 있지만 미국 기업도 많거든요. 네. 그러니까 결국은 간접적으로 미국 기업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그렇죠.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중국은 일단 끝까지 간다라는 것은 명확하게 보여진다라고 이렇게 받는 것 아니, 같고. 제가 궁금한 거는 우리 박한진 교수님께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 끝까지 간다고는 두 분이 하는데 중국이 그러면 계속 관세에 대해서 지금 이 정도 관세를 이제 서로 미국은 145%, 중국은 120%를 올린 다음에 더 올리지 않겠다 그랬잖아요. 이제 더 이상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중국이 새로운 수단, 위안화를 떨어뜨린다거나, 미국 국채를 판다거나 이런 것까지 지금 가고 있나요? 갈 수 있나요? 혹시 그런 조짐 있어요? 예, 어느 정도 내놓을 수 있는 카드라고 생각 들고요. 크게 보면은 저는 한 세 가지 그 카테고리가 가능하다고 봅니다. 첫 번째는 방금 말씀하신 이제 금융입니다. 위에나 환율 평가 절하를 하게 되면 이것은 미국이 대단히 긴장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다음에 또 하나가 광물이 있을 겁니다. 히토류? 예, 히토류 포함해서 수많은 광물. 다른 곳에서는 나지 않거나 나더라도 양이 적은 경우죠. 이걸 안 보내게 되면은 그곳에 기본적인 물건을 만들 수가 없는 상황이 생기시죠. 또 하나의 카테고리는 우리가 흔히 잘 생각을 안 하는 건데 이제 기초 물질이 있어요. 기초 물질 중에는 가장 대표적으로 의약 물질이 있습니다. 아, 의약 물질. 예, 그러면 이건 어떤 의미냐 하면 세계적인 제약 회사는 전부 미국 혹은 유럽 지역에 다 있지만 이 회사들이 약품을 만들기 위해서 사용하는 기본 물질은 대부분 중국에서 온다는 것이죠. 그러면 중국발 요소수 이제 사태가 났을 때 수년 전에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운송용 요소수 연료 차원에서 문제가 심했지만
구미 지역에는 오히려 이게 의약품 원료 물질 차원에서 요소 이제 그런 쪽에 훨씬 강하다는 것이죠. 예. 다만 이제 중국도 강도 높게 바로 내놓기는 너무나 피해가 자기들도 자국도 큽니다. 그렇죠. 예를 들면 위에나 평가절하 한다면. 한다든지 아니면은 미국채 투매를 한다든지 이렇게 하게 되면은 위에나에 대한 신뢰도 그렇죠. 또 자본 유출 이런 것들이 더 무섭게 진행이 될 겁니다. 또 핵심 광물 같은 경우는 안 팔면 된다고 하지만 안 팔면은 중국도 국내 산업 자체에 상당히 이걸 어떻게 그렇죠. 처리할 처리를 해야 것이냐 되죠. 하는 물건을 팔아야 되는데 못 문제가 팔면 되거든요. 기타 이제 의료 물질 이런 부분도 안 팔면 되지 않냐 하지만 과연 그게 가능하겠느냐 네, 하는 그러니까요. 것이죠. 예. 그다음에 또 미국 기업 압박도 있죠. 미국 기업들 아빠. 네, 가는 중국에서 부분들. 영업하는 네, 미국 네. 기업들? 그래서 저도 이제 아까 그 계속 말씀드리려야 되는데 이제 그 부분에서 말씀 못 드렸는데 이제 위안화 절하도 이미 최근 보면 여기에 위안화 같은 경우도 뭐 지금 최근에 한 10년 사이에도 가장 빠르게 지금 지금 변화가 되고 있거든요. 위안화 가치가 지금 예. 이제 가파르게 지금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절하가 좀 되고 있다. 중국 정부의 의도가 담겨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그렇습니다. 거예요? 미국 국채도 뭐 사실 그 전부터 지금 2021년, 2022년, 2023년 데이터를 보면 계속 팔고 있습니다. 계속 줄이고 있다. 네, 있습니다. 그래서 뭐 작년 1분기면 한 533억 달러 팔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뭐 지금뿐만 아니라 지금 금도 계속 사들이고 미국 달러를 팔면서 지금 금을 사들이고 있다라는 거 하고 있는데 그거를 지금은 국채를 두 번째 많이 갖고 있지만 여전히 이 부분에서 유효하게 활용을 하고 있다라는 부분들이고 아까 광물질 말씀을 하셨는데 광물질도 히토리유 같은 경우도 이번 7종 했는데 7종 이것도 이제 수출을 허가제로 바꾼 거기 때문에 아주 시작도 안 한 거라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 광물 그러니까 이 전략 자원의 무기화는 여러 가지 시나리오가 지금 뭐 줄줄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이제 가장 할 수 있는 게 지금 중국에 돈 벌고 있는 미국 기업들 애플이든 월마트든 이런 기업들 미국이 압박의 시나리오.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중국의 시장에서 돈을 많이 벌고 있는 게 미국 기업들이 많이 벌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시나리오는 매우 다양하게 있다. 지금 말씀하신 게 큰 줄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여러 가지 중국의 숨겨둔 카드, 뭐 숨겨둔 카드도 아니네요. 이 카드를 쓰느냐 안 쓰느냐인데 위안화 환율 절하라든지 또는 국채 매각, 미국 국채 매각도 만약에 제대로 이루어진다면 글로벌 질서를 흔드는 파장이고 중국도 사실 감당하기가 쉽지 않아서 막 본격적으로 못할 텐데 중국 경제 상황이 안 좋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뭐 히토리 수출을 중단한다든지 또는 물건 수출이 안 되면 그 공장이 잘 돌아가지 않아서 중국의 근로자들도 해고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견딜 수 있는 힘, 중국 경제 지금 상황은 어떻습니까? 예, 중국이 우리 흔히 얘기할 때 대국 경제라고 해서 또 이제 GDP 규모라든지 성장률 지속 이제 이런 측면을 보고 있는데 사실은 또 다른 특징은 뭐냐면 대국 경제로서의 전형적인 특징 중에 하나가 불균형입니다. 불균형. 예, 좋은 곳은 좋지만 아주 냉골은 굉장히 냉골이다고 하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산업의 구조가 특히 더 이제 그런 측면이 있는데 하이테크 같은 경우에는 세계 1, 2위를 다투지만 기타 분야는 아주 그 형편없는 숫자가 있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예를 들면 요즘 중국 내수 시장이 좋지 않다고 얘기를 계속 하잖아요. 그렇죠. 왜 좋지 않느냐 한 두 가지 사례를 말씀을 드리면은요. 하나는 중국의 일반 그 가계 소비, 가계의 그 소득을 이제 처분하는 그 경로를 보게 되면 소비의 비중은 전체 GDP에서 보면 가계 소비가 한 40% 정도 차지하는 거로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게 미국은 70%, 유럽은 60%예요. 이건 뭐냐면 순환이 잘 안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외부 충격이 한 지점에서 오더라도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공장으로 넘어가고 하면 안에서 이게 어떤 파장을 일으키게 될지 이제 이게 상당히 큰 우려가 있을 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지금 중국이 당장의 수출 실적도 문제지만 그보다 더 큰 문제는 지금 대단히 중요한 것이 중국이 과거에 양적인 목표에서 이제는 질적대로 도약하려고 그래서 첨단 하이테크를 다 하는 이제 일환인데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국가 경제 산업 전체를 구조조정을 해야 됩니다. 지금 이 와중에 구조조정이
기회를 또 놓쳐버리게 된다면 구조조정을 이것은 장기 지속 가능 발전 예. 측면에서 중국에 대단히 큰 저 화가 미치게 되죠. 그래서 예. 저는 양국이 어느 정도 선에서는 조심스럽게 어떤 접점의 기회를 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요. 접점의 기회. 그 예, 박 교수님. 저는 접점이 조금은 쉽게 오지는 않을 것 같다. 쉽게 안 온다. 같다 생각이 그러니까 물 들었습니다. 밑에서 숨 참기 하고 경쟁을 있지만, 하다가 네, 서로 힘들 때 이제 나올 수밖에 없을 텐데 쉽게 오지 않을 거다. 네. 일단 저는 수출하고 소비 아까 말씀하셨으니까 말씀드린 수출은 사실 미국에 대한 수출이 데이터를 좀 보면 2023년도에 중국 전체 수출에 미국이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2023년도에는 한 14.8 정도 됐습니다. 그다음에 작년에 14.7 정도 됐고 올 1, 2월 달만 보면 한 14.5 정도 조금 줄어들고 있거든요. 좀 낮아지고 있네요. 네, 그게 지금 어디로 가냐면 제일 많이 동남아로 가고 있죠. 네. 그래서 베트남하고 캄보디아를 많이 갔는데 이번에 14일 바로 오늘입니다. 예. 시진핑 주석이 지금 동남아 3개국을 방문을 하거든요. 베트남, 캄보디아, 말레이시아 말레이시아 3개국. 3개국. 네, 근데 이게 베트남이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베트남에 수출도 많이 하는 이유가 중국 기업들이 이런 불확실성 때문에 중국 기업들이 베트남에 투자를 많이 했어요. 미국은 베트남을 때린 이유, 그러니까 우리가 관세를 부과한 이유 중에 하나가 이게 택가리 했다는 거죠. 메이드 인 차이나가 메이드 인 베트남으로 해서 미국에 들어온다라는 거죠. 이걸 베트남이 우리가 적극적으로 막을 테니까 우리 관세 낮춰달라는 게 지금 베트남에 미국한테 요구했던 거거든요. 네, 베트남에서 지금 미국에 가가지고 지금 관세 낮춰달라고 그렇죠, 같이 달라고 그런 식으로 이제 접근을 좀, 그 핵심이 그런 부분인데 시진핑 주석이 베트남을 간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는 또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제 그만큼 지금 어떻게 보면 트럼프에서 우리가 힘을 합쳐야 된다는 요구를 좀 강조하겠죠. 반미 어떤 연합 전선을 만드는 겁니까? 연합 점선보다는 일단 그런 부분에서 좀 이제 그러니까 트럼프 부분에서 이런 부분에서 그대로 따라가면 안 되고 지금 우리 언뜻 부분에서의 지금 이렇게 뭐 이 자유무역이 아닌 보호무역을 하는 부분에서 우리가 목소리를 내야 된다라는 부분들 이런 이야기도 가게서 하겠죠. 오늘 지금 가니까 베트남부터 가는 거죠? 네, 베트남, 캄보디아 지금 말레이시아는 이제 동남아에 그 지금 올해 지금 그 우리가 그 아세안 국가 이번 의장국을 맡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세 개를 지금 이번에 이제 가는데.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런 의미가 함의가 포함이 돼 있다라고 저는 포함이 되고 있고 그다음에 소비 부분에서는 저는 지금 어떻게 보냐면 지금 중국 소비가 분명히 안 좋거든요. 그러니까 중국에 나온 이런 여러 가지 아젠다나 정책 이슈나 이 법안이나 이런 거 정책을 보면 확실히 느껴집니다. 안 좋구나. 근데 그래서 이제 요번에 양해가 끝나고 지금 중국 정부가 발표했던 이 소비 진작 특별 행동 방안이라는 게 결국은 뭐냐면 여기 유심히 봐야 된다. 이 소득 주도의 성장에서 소비를 만들어내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결국은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중국 증시가 중국 정부가 계속 올릴 수밖에 없는 구도다. 부동산은 중장기적으로 시간이 걸리는데 결국 중국 증시를 중국 정부가 부양을 해야지만 사람들이 돈을 쓴다. 소득이 있어야 소비할 줄 아니냐라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번에 나왔던 이 의미, 소비 진작 특별 행동 방안이라는 소비 진작 특별 행동 방안. 30개 조항으로 됐는데 거기에 이제 이게 좀 나름 의미가 있는 내용이라 보고 중국에 지금 2억 2천만 명의 투자자가 있습니다. 개미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중산층이 소비를 해야지만 수출은 어차피 지금 점점 힘들어진다고 봤을 때 결국 내수 소비를 통한 부양밖에 없다라고 보는 것들이죠. 지금 시진핑 주석 동남아 3국 순방 얘기를 우리 박수창 교수님 해주셨는데 베트남, 캄보디아, 말레이시아 가는데 지금 유럽연합도 아까 미국에 적절하게 대응을 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트럼프의 이런 관세 전쟁의 연합은 아니든 뭔가 합의를 모아가는 세력들이 지금 동남아, 중국, 유럽연합인데 유럽연합과도 전기차 관세 철폐 협의를 한다면서요? 그건 어떤 움직임인 거예요? 예, 지금 사실 독일이 유럽의 맏형격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 EU 전체의 맏형인데 독일 경제가 최근 몇 년 동안에 중국 못지않게 굉장히 안 좋지 않았습니까? 심지어는 자금이 없다, 또 시설이 노후하다, 온갖 얘기가 다 나오고 해외 사업도 잘 안 되고 이제 그랬었는데 그 중에 한 부분이 뭐냐면 원래 중국의 해외 사업의 상징은 독일의 해외 사업 상징은 중국이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그 폭스바겐이 있어요. 폭스바겐은 1984년도에 정말 오래전에 중국에 들어가서 한때
북경의 모든 택시를 폭스바겐으로 다 깔고 이렇게 했었죠. 당시에 이제 중국 자동차 업체들은 폭스바겐 같은 경우는 정말 오르지 못할 높은 산 같은 큰 존재였습니다만은 지금 다 우리가 매일매일 보시다시피 세계 자동차 시장은 가솔린 차량에서 전기차 시장으로 급선회를 하고 있고 또 그 중심의 가장 선두는 중국 회사들이다. 비아디. 예. 그래서 요즘 상황은 독일 회사 자동차 회사들이 폭스바겐을 포함해서 중국에다가 연결을 해야만 앞으로 발전 가능성을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중국에 대해서 미국과 같은 그런 압박 카드는 지금 독일하고는 기본적으로 맞지가 않는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앞으로 그러면 어떻게 할 건가? 저는 이제 독일이 최근에 미국에 대한 제스처, 중국에 대한 제스처 여기 보면 그게 답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어떻게 됐어요? 철저하게 아마 국익에 따라서 움직일 국익에 거예요. 따라서. 그리고 지금 워낙에 유럽 경제가 독일 중심으로 해서 안 좋기 때문에 안보도 지금 위협 요인들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빨리 이것이 안정화되는 것이 문제라고 생각해서 외부 충격 트럼프 요인 같은 지금 뭐 심지어는 트럼프가 하도 변화가 많아서 어떻게 할지는 본인도 내일 일어나봐서 나봐야 안다는 얘기가 있을 정도입니다만은 독일로서는 또 EU로서는 분명히 중국하고는 사실 미국에 대한 의존도보다는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크기 훨씬 때문에 더 서로 중요하다. 반목과 갈등보다는 뭔가 협의를 좀 이끌어가는 쪽으로. 박수정 교수님 아까 증시 얘기를 잠깐 해주셨는데 네. 소비 진작 행동 대책도 얘기했는데 지금 상대적으로 상황화세 이전에 이 중국의 빅테크들은 미국 빅테크가 상대적으로 좀 주가가 부진할 때 괜찮았잖아요. 지금 어떤지 앞으로 이런 관세 전쟁 여파에서도 괜찮게 나갈 수 있을지 어떻게 지금 보세요? 일단은 결론적으로 먼저 결론을 말씀을 드리면 일단은 지금은 트럼프 이슈가 워낙 크기 때문에 계속 이런 변동성이 어느 정도 이어질 것 같다. 근데 긴 호흡으로 봤을 때 중국 정부 결국은 중국은 정책에 의해서 움직이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이랬을 때 중국 정부가 제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 증시를 부양하게 하겠다는 부분들 지금 그런 측면에서 여러 가지 뭐 각종 그러니까 뭐 사회보장 펀드라든가 보험 펀드, 연금 펀드 이런 중장기 자금도 주식시장에 투입을 하겠다라는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래서 뭐 각종 재테크 상품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중장기적으로 보는 어느 정도의 저는 이제 좀 좋게 보는 입장이고요. 중장기적으로는. 근데 지금 부분에 우리가 봤을 때 뭐 지금 관세 폭탄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에서는 어느 정도 변동성을 조금 주목을 하시고 보는 게 맞다. 그다음에 테크 주만을 본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지금 우리가 말하는 테크는 홍콩의 중심으로 하는 테크죠. 그다음 반도체 중심으로 하는 상하이에 있는 부분들, 우리 커츠왕반이라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전기차 부분에서 또 심천이라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테크를 좀 나누어서 뭐 이렇게 좀 보시는 게 맞을 것이다. 그다음에 지금 또 중요한 게 하나가 지금 이어지는 트럼프가 지금은 보편 관세지만 이제 품목 관세가 이제 어떻게 되면 또 거기 관련된 그러면 그 반도체가 되면 또 상하이에 반도체 품목 관세 곧 나온다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곧 나옵니다. 그래서 사실 저는 그게 더 이제 걱정이 더 되고 이게 일어나는 변화가 더 클 것으로 보여집니다. 증시 정리 측면에서 하면 그러면 상하이에 중심이 되어 있는 그 이 중국 반도체 부분에서의 이 상장 혹은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기업의 주가 부분들은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 그래요? 지금 상호관세 전쟁이 뭔가 합의점을 찾기가 현재로서는 어렵다. 관세 전쟁이 이제 시작됐다고 그러는데 만약에 이럴 경우에 중국의 제품들이 미국에 수출이 안 되면 세계 여러 나라로 쏟아져 갈 걸 좀 걱정하는 분들이 좀 있던데 그럼 우리한테는 진짜 그런 일이 일어날까요? 우리에도 영향을 좀 타격을 받을까요? 예, 우리 한국하고는 그런 상황이 된다 그러면 두 가지 측면에서 오겠죠. 하나는 우리 국내 시장에 중국산 제품이 상당히 많이 들어올 겁니다. 그러면 과거하고 다른 모양새는 예전에는 무조건 저가가 들어오겠지만 지금 앞으로는 전기차 시장도 보면은 이게 아주 값싼 것도 있지만 1억이 넘어가는 아주 비싼 것도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이제 구색을 갖춰갖고 들어오기 시작하면 이게 간단치 않다. 우리나라는 사실은 중국산이 이렇게 들어왔을 때 대비책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종래로 보게 되면 이제 법적으로 막는 것도 문제가 있고 또 우리가 그것에 대해 가지고 어떤 긴급 조치를 취했을 경우에는
중국에 큰 보복이 있었다는 것은 과거 마늘 파동 때부터 우리가 다 예. 봤었거든요. 그래서 미리 대비하는 것이 상당히 미리 대비해야 중요하고요. 된다. 또 하나는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한국 포함해서 많은 나라들이 지금 미국 시장이 안 좋기 때문에 해외 모이는 시장이 뻔하다는 것이죠. 바로 그 물에서 이제 중국이 크게 들어오게 되면 이건 대단히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마 포지셔닝 잘 찾아가야 될 겁니다. 박승찬 교수님, 마지막으로 뭔가 미중 간의 타협점, 돌파구의 시나리오 좀 짧게 예상해 볼 수 있어요? 언제쯤, 어떻게 계기가 생길 수 있을지? 일단은 계기라고 한다고 했을 때 저는 트럼프 시기에서는 매우 제한적이라 보고 네. 돌파구 이게 단순히 이걸 관세 전쟁으로 보시면 안 되고 이게 지금 관세뿐만 아니라 이제 그냥 안보 이슈까지 가죠. 반도체나 또 안보로 보기 때문에 네. 제가 그 전에 말씀드렸듯이 트럼프 2가 돌아오면 묶고 더블로 간다는 말씀을. 그러니까 바이든 형식의 이런 맞춤형으로 안보적인 제재를 하지만 트럼프식의 또 관세를 때리는 게 있기 때문에 더 상황이 안 좋아진다라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단기적으로 결코 끝나지 않을 거다 보고 그럼 이제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네. 우리 박한준 교수님이 좋은 말씀하시는데 한 가지 붙여하고 좀 마무리 좀 하면 이게 지금 수출도 힘들지만 우리 중국에서 미국 나오는 거 힘들기도 하지만 지금 베트남 중국에서 나온 기업들이 베트남에 간 기업들이 베트남의 대미 수출도 좀 힘들어지는 상황이고 그렇죠. 우리도 베트남에 많이 진출했잖아요. 지금 아까 중국산 제품이 한국 시장에 들어오는데 이게 정말 좋은 포인트를 잡아주신 게 싼 게 들어오는 게 아니라 밀어내기를 하는데 이젠 경쟁력 있는 제품이 들어오기 때문에 우리 시장에서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그래서 지금 이게 들어오는 파도가 제가 생각할 때 매우 높고 넓다. 그래서 우리가 포지셔닝을 잘해야 되고 네. 이게 정부 차원에서 정말 이게 준비를 하지 않으면 좀 상황이 좀 힘들지 않을까라는 걱정이 많이 된다. 네, 잘 알겠습니다. 미중 상호 관세 전쟁 그리고 그것이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까지 관련 토론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승찬 용인대 중국학과 교수, 박한진 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지역대학원 특임 교수였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 네.